더. 이렇게 역구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솟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요즘도 겨울철이면 기도하기 위해 탑 주위에 떠놓은 정화수가 얼면서 비스듬히 하늘을 향하는 역구드름이 맺히는데, 역구드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이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 탑사를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미스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이산 탑사에 있는 돌탑인데, 그저 돌 위에 돌을 올려놓았을 뿐인데도 긴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 돌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세워졌다. 탑들은 악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지형적으로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은 계곡이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 불어오면 언덕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웬만한 나무는 뿌리째 뽑히는데,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곳의 돌탑은 조금씩 흔들리기만 할 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접착제를 쓴 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바른 것도 아니며 인위적으로 홈을 파서 끼워 맞춘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이 돌탑은 이강룡이라는 사람이 30여 년 동안 혼자서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한다. 이강룡 처사에 의하면 이 돌탑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 축조했다고 하는데, 돌에도 암수가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돌탑의 위치와 모양은 제각기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소우주를 형성하고 우주의 원리를 담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돌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 연구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돌탑은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작은 돌을 여러 개 끼워 견고하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틈새를 완전히 메우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어서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태풍에도 고든한 마이산 돌탑의 미스터리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 신비한 돌탑을 쌓아 올린 인물 이강룡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1860년 3월 25일 전북 임실군 중남면 분동읍에서 조선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16대손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이경이이며 자가 감룡인데, 본명보다 이감룡 처사라고 불린다. 처사란 벼슬하지 못한 선비를 가리키는데, 그는 가난한 양반 집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공부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유성이 남달랐던 그는 어머니의 임종 직전에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마시게 하여 석 달을 더 살게 했다고 하는데, 16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출산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는가 하면 3년의 심유살이 동안 솔잎으로 연명하며 잠시도 노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심유살이를 마친 후 그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19살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수행을 위해 25살 때인 1885년 마이산에 들어와 솔잎으로 생식을 하며 수도하던 중 옥조창생 부재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성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된다. 당신은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녹두장군 정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이강룡 처사는 이를 한탄하며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30년을 한결같이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하며 탑을 쌓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탑이 108개인데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다. 작은 돌들은 보통 주변 12km 이내에서 주워와 쌓아 올렸고, 큰 바위는 전국 명산을 돌며 망태기에 담아서 깨고 왔다고 하는데, 그는 명산으로부터 마이산까지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탑이 하나둘 완성되어 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하고 시주를 했다. 시주를 받은 돈은 상당한 액수였는데, 이상하게도 이강룡 처사는 모두 소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그 당시 소 한 마리는 매우 큰 돈이었는데, 그럼에도 이강룡 처사의 가족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다. 그 소는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여 물어보았으나 이강룡 처사는 그저 웃기만 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이강룡 처사가 돌탑을 쌓으며 생활하던 음악은 훌륭한 은신처였다.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마이산을 찾아왔다는데, 그때마다 이강룡 처사는 독립군에게 소를 들려보낸다고 한다. 소는 안전한 곳에서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해 임시정부나 독립군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이강룡 처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는 또 있다. 돌탑들은 한 명이 쌓았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하다. 1에서 2m의 작은 것부터 최대 높이 15m, 둘레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제대로 딛고 설 수 없는 절벽에도 이런 탑들이 쌓여져 있으며, 그중 많은 돌들이 감히 혼자서는 들어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무게이다. 어떤 돌탑에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1톤이 넘는 무게의 바위가 올려져 있는데, 중장비도 트럭도 없는 당시 최대 1톤이 넘는 바위를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강룡 처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강룡 처사가 공중부양과 영역을 사용하여 돌탑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소량의 생식만을 했으며, 항상 호랑이를 옆에 데리고 다녔다는 비범한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처럼
이처럼 이감용 저사는 마이산 인근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며 생전 숱한 일화들을 남겼다. 이감용 저사는 39살에 축지법을 터득했으며 축지법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 어느 눈 내린 겨울날 마이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이 눈 위에 희미하게 찍힌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다. 왼발이 찍혀 있으면 바로 1m 안팎에 찍혀 있어야 할 오른쪽 발자국이 무려 5m나 떨어진 곳에 찍혀 있었다는데,